교과서 18쪽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통일신라 얘기했죠. 해공왕이 이렇게 피살당했고 그 이후에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중앙에서 벌어지면서 지방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김원창의 난은 왕족 출신이었던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해서 일으킨 난이었고,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같은 경우에는 진성여왕 시기에 농민 반란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라가 점점 몰락해가는 와중에 통일신라가 분열되게 돼요. 통일신라 후반기에 호족들이 각지에서 난립을 했었지. 앞에 보면은 지방의 행정 군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있던 호족들, 그 호족들 중에 성공적으로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있고, 후백제를 만든 견원, 그리고 신라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후삼국시대, 앞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 그것처럼 후삼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고, 원래 도읍지가 개성에 있었는데 개성에서 철원으로 옮기고, 강원도 철원이에요.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봉, 후고구려에서 태봉이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예가 점점 좀 이상해져요. 뭐 자기 스스로를 부처라고 하고 미륵이라고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은 부하 장수였던 왕건에 의해서 궁예는 쫓겨나게 되고, 고려가 이제 그 후고구려를 물려받게 돼요. 고려는 수도를 다시 개성으로, 송악으로, 그때는 송악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고려, 후백제, 신라의 싸움이 됩니다. 고려는, 왕건은 이후 삼국을 통일해 나가게 되는데, 후백제 내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요. 후백제 내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서 견훤이 귀순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견훤의 원래 그 아들 신검이라고 있는데, 그 신검이 자기가 다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견훤이 신검 대신에 그 배다른 형제인 금강이라는 애를 왕으로 앉히려고 해. 그러니까 신검은 기분이 나쁘지.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장남이라서. 그래서 신검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 동생이었던 금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견훤이 탈출을 해서 고려로 귀순을 해오게 돼요. 그래서 후백제의 왕위 다툼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견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라의 경순왕이라는 마지막 왕이 항복해 옵니다. 천년을 유지했던 신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거죠. 경순왕이 고려에게 항복을 요청을 했고, 고려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발해가 이때 거란에게 멸망하거든. 발해 유민들이 고려를 찾아왔는데 이들을 또 포용을 해요. 고려 왕건은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죠. 자, 이렇게 세력이 점점 강해진 왕건은 드디어 후백제를 공격을 했고, 신라는 알아서 망했으니까 후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견훤이 이때 후백제를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었대. 그러니까 후백제 군사들은 이게 좀 그거지. 후백제를 세웠던 게 견훤이잖아. 그리고 얼마 전까지 견훤 밑에서 싸웠는데 갑자기 견훤이 군대를 끌고 후백제로 공격을 오는 거야. 그 신검이의 그 복수를 위해서 아버지가 군대를 끌고 다시 돌아온 거죠. 후백제 병사들이 싸우기도 전에 막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견훤이 오니까. 그래서 좀 비교적 쉽게 승리를 하고 결국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했다. 견훤의 기순 이후 후백제를 공격시켜서 멸망했고, 신라랑 발해는
유민들이 이렇게 오고 신라는 경순왕에 항복을 했고, 자, 후삼국 통일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통일했죠. 신라랑은 다르죠. 신라는 그래도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스스로 한 통일이죠. 체제 정비를 이제 좀 봅시다. 고려 초 체제 정비. 일단 태조 왕건 통일을 하긴 했지만 아직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건에게는. 그래서 일단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치제도, 세금제도를 개편해서 수치제도를 개편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좀 전쟁으로 지친 거를 좀 달래주었고,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 서쪽의 서울 이렇게 좀 높여 불렸어요. 서경을 중요시하였다. 이걸 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자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건이 죽기 전에 후대 왕들에게 훈유 10조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후대 왕들에게 훈유 10조를 남겨서 어떤 걸 해라 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불교를 진흥하고 뭐 거란을 배척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태조가 죽자 이제 왕위 쟁탈전이 또 벌어져요. 이게 태조가 자식을 되게 많이 낳았거든. 결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왕건이. 그래서 부인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끼리 막 이제 후대 왕위를 두고 막 싸움이 벌어져. 태조 다음에 해종이라는 왕인데 해종은 얼마 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그리고 정종이 왕이 됐는데 정종도 얼마 못해. 그리고 정종의 동생인 광종이 왕이 됩니다. 고려가 지금 4대 왕이야. 태조,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4대까지 왔는데 이 3명이 다 왕건의 아들이에요. 보통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얼마나 왕이 그게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왕건 아들들이 이렇게 물려받을 정도로 왕들이 지금 제명을 다 못 살고 죽고 있어요. 광종도 그걸 알았습니다. 왕의 계승을 둘러싼 이 다툼 속에서 언제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왕권 강화 노력. 앞에 형들처럼 죽을 순 없다. 해종이나 정종처럼. 그래서 광종이 했던 게 뭐냐?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노비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노비들이 많아지면은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는 안 좋고 귀족들에게는 좋은 거지.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후주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이때 찾아오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 선발할 때 좀 이렇게 집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좌우했다면은 이제 과거제가 시행이 되면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는 유교, 나라의 충성을 요구하는 유교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종은 왕권을 강화했고, 그리고 황제를 칭하면서 연호를 사용합니다.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 연호라는 건 황제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린 대등하다 이런 걸 표방을 한 거죠. 자, 다음에 병종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 사람은 뭐 정치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요. 최승로라는 신하가 있는데 그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중심으로 정치를 유교에 기초한
정치를 펼쳤다. 이때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렸던 글을 시무 28조라고 합니다. 시무 28조라는 글을 받아들여서 유교에 기초한 정치에 힘을 썼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고려 초의 왕들이고, 고려의 중앙 제도를 봅시다. 고려의 중앙 통치 제도. 일단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성육부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정치 틀이 있는데, 이성육부,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이거 중국 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이성육부 제도가 이제 기본 골자입니다. 이성육부가 있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다. 중추원은 왕명을 전달하거나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이고, 어사대, 이거는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 그리고 삼사,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국가의 회계.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법 이런 것 같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가의 핵심 멤버들이 뭐예요? 중서문화성에는 제신하고 낭사라는 관직이 있고, 중추원에는 추밀과 승선이 있거든. 제신하고 추밀이 높은 겁니다. 낭사랑 승선은 좀 낮은 거고, 중서문화성에는 제신, 낭사, 중추원에는 추밀, 승선이 있는데, 이 추밀하고 제신이 모여서 이들이 모여서 도병마상, 국가의 군사를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식목도감, 이건 법을 담당하는 이런 임시회의를 하는 기구도 있었다. 다음에 낭사하고 어사대는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한다고 하는 기구로 대간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언론기구죠. 잘못된 걸 이렇게 감찰하고 이런 언론기구 역할을 했다. 자, 중앙통치제도입니다. 기본 글자는 이성육부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고, 중서문화성은 제신과 낭사로 구분되어 있다. 근데 또 특징적인 기구가 중추원, 어사대, 삼사가 있는데,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되어 있고, 어사대랑 삼사가 있다. 중추원의 추밀과 중서문화성의 제신은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니 그 기구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었다. 다음에 어사대하고 낭사는 묶어서 대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중앙통치제도고, 그럼 지방통치제도는 어떻느냐? 지방통치제도는 성종 때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관리를 파견합니다. 지방관이죠. 지방 통치하는 지방관을 파견. 고려의 지방 통치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5도는 일반 행정이고 양계는 이제 군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이중적으로 있죠. 5도가 있고 양계가 있다. 5도는 안찰사가 관리를 했고, 양계는 병마사가 관리를 합니다. 군사 지역이라서. 다음에 주현하고 속현이라는 게 있어.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 여기는 지방관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고려는 이 건국 때부터 호족의 힘이 너무 강했던 나라지. 앞에 왕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일할 때도 호족이 너무 강했잖아. 그래서 지방관을 모두 파견할 수는 없었고, 파견이 되는 그런 곳은 주현이었고, 파견이 안 되는 곳은 속현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향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부곡소,
소라고 해서 이거는 특수행정구역이다. 옛날에 뭐 반란 일으켰거나 해서 좀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고려의 향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호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향리라고 해서 그 지방의 이제 핵심 집단이었거든. 이들은 지방의 실질적 통치 이런 걸 담당했다. 조선이랑 달라요. 조선은 나중에 향리들의 힘이 되게 약해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통치를 담당하였다. 마지막 관리 선발, 교육. 과거제랑 음서제도가 있습니다. 과거는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문과, 승과 이런 게 있어. 문과는 그 글 쓰는 거기서 제술가랑 명경가, 또 승과는 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마지막으로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다. 묵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어요. 묵과는 그 고려 말엽 가서야 겨우겨우 시행되고 고려 시대 때는 묵과는 따로 거의 시행이 안 됩니다. 음서는 뭐냐면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 고위 관리의 자제들을 옛날에 뭐 고위 관직이 있었다. 그럼 그 자식들을 과거 시험 안 보고 음서로 관리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이건 시험이고 이거는 혈연, 집안 백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교육기관으로는 국자감이라고 서울에 있는 개경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이 있었고 향교라는 지방교육기관이 있었다. 자, 이렇게 고려의 교육기관까지 봤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좀 외울 게 많아요. 정리 잘 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보겠습니다.